성탄절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의 쪽방촌 나눔 사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특별 모금 활동에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참여해 시민들의 성금 기부를 독려했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2018년 한국교회가 주목했던 사회 이슈를 정리해봅니다. 올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단 관련 3대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사랑의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했습니다. LG U+가 5G 서비스를 통해 통신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건넨 건데요. 쪽방촌 주민들은 한국교회의 따뜻한 섬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교총과 한교봉이 함께한 성탄맞이 나눔 행사에 이 지역 350여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 한국교회는 매년 이곳을 찾아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위에 얼지 않도록 늘 따뜻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생각하시고 추운 겨울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공연팀의 흥겨운 무대가 끝난 뒤엔 자연스레 복음이 전해집니다. 힘겨운 일상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 하신단 말로 주민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선물은 적은 것이지만은 이 선물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섬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선물 나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해준 것 같아 기쁘단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좋은 선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동자동엔 현재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입니다.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쪽방촌 주민들. 성탄을 맞아 진행된 한국교회의 작은 섬김이 이들에겐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특별 모금 캠페인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교단장들은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나눔 사역에 함께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사역의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나부터 이웃사랑 자선냄비 캠페인은 기아성, 감리회 등 교단장들이 모금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금 봉사자로 나선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며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마음을 나눌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될 것이라며 귀한 사랑의 대열에 한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성탄절을 앞두고 귀한 시간이 마련돼 감사하다며 아름다운 마음들을 잘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사역은 오는 31일까지 전국에서 전개됩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지난주 뉴스리포트에선 올 한 해 교계에서 이목을 끌었던 이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올해 교계 이슈 외에도 한국교회가 관심 가질 만한 다양한 사회 이슈도 많았는데요. 먼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보수 기독교 단체가 지목된 일이 있었죠. 진위 여부를 떠나 기독교 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교계에선 물론 사회에서도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진행 중인 논란도 있습니다. 바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며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양심적 병역 거부인데요. 올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긴 했는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뚜렷한 대체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8년 한 해 한국교회가 주목했던 사회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올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단연 오랜 논란의 중심이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병역 이행을 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대체 복무제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과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하면서 팽팽한 찬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줬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로부터 불어온 사회적인 미투 현상은 교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한국교회 지도자로 꼽혔던 대형교회 목사와 청소년 사역자, 스타 부흥 강사 등 수많은 교계 지도자들의 성범죄 문제로 한국교회는 긴장해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계는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각종 세미나와 강연 등으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상처 입은 사회를 위로했습니다. 일반 언론이 가짜뉴스 생산지로 교계 단체를 지목해 보도한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교회 내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의 주장에 대해 교계 반응도 맞다, 아니다의 의견이 엇갈리며 대치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로 가짜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부 교인들이 거짓 허위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과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최근 소수의 난민이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으면서 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교회에선 과도한 오해에서 벗어나 선교적 관점으로 난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계의 큰 우려를 낳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법무부가 수립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큰 논란이 됐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정책 등이 포함되면서 교계에서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등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기본계획안이 실행된 후 발생하는 사안을 막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교계가 사회의 기대만큼 정화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로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올 2019년엔 논란보다 희망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올해 교계와 사회가 주목했던 이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문제 외에도 올해는 이단 사이비 단체와 관련된 이슈가 잇따랐던 한 해였죠. 한국 사회와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단 관련 3대 이슈를 한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던 미투 폭로는 이단 집단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건입니다. 국내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5월에 구속돼 수감 중이며 10월에는 약 110억 원의 교회 헌금을 횡령한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장로회는 이재록 씨의 셋째 딸 이수진 씨를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정식 공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또 중간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의 교주 정명석 씨가 만기 출소한 해입니다. JMS는 대학에서 동아리로 위장해 활동하며 여대생들을 주요 타깃으로 포교를 진행하는 만큼 대학생이 주의해야 하는 집단으로 꼽힙니다. 정 씨가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2월 이후 JMS 신도들의 포교 활동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2018년을 희망과 기쁨의 부활의 해로 명하고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본부에서 조경공사에 투입된 신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단 집단의 인력 착취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 여름엔 은혜로교회 신옥주의 타작마당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집단은 종교라는 명목 아래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고 아동에게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신도들을 구타해왔습니다.
400여 명의 신도를 피지로 집단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피지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명하며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강금, 폭행, 무임금 노동 착취를 일삼는 겁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됐지만 피지에서 함께 활동했던 주범들은 잡히지 않았고 신도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단 집단의 크고 작은 행태가 잇따라 폭로된 가운데 이단 연구 전문가들은 주요 이단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이단에 대해서도 앞서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단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는다면 피해를 최소한 줄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앞으로는 2019년도에는 경계와 예방과 더불어서 모든 이단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지는 그런 귀한 해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단의 활동 반경이 교회 밖에서 안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2019년엔 한국교회가 이단 문제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사랑의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임시당회장엔 서울반석교회 박진성 목사가 파송됐습니다. 동서울노회는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노회의 위임 결의는 적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다만 법원이 지적했던 오정현 목사의 편목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 동안 위임 목사직을 일시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도 이에 대해 갱신위원회가 지난주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노회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랑의 교회 현안이 한 지역교회 문제가 아니라 교계 차원의 문제란 인식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갱신위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위임 목사 직무대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갱신위는 교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갱신위나 교회 모두와 관계없는 제3자를 선임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 열린 가처분 1차 심리에서 법원은 오정현 목사 측에 오는 28일까지 미비된 서류를 보완 제출하도록 처분했습니다. LG U+가 데이터의 전송 속도와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새로운 기술 사용을 가능케 하는 5G 서비스를 통해 통신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연회 대표이사는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간의 경영 소회를 밝히며 통신시장의 빠른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G 서비스를 통해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LG U+가 전 세계 통신 기술의 기준이 되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LG U+는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LTE 전국망을 구축해 데이터 혁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내년 3월 상용화되는 5G 서비스를 위해 전국에 5,5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해 통신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5G 서비스 상용화까지는 총 4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인 단독 가구는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09만 6천 원에서 219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추운 겨울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소식이 들려와 눈길을 끕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익명의 기부천사가 등장한 겁니다. 돈봉투와 함께 편지를 두고 간 기부자는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흉내라도 내고자 한다며 병원비가 절실한 가정과 중증 장애 아동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부한 금액은 총 5,5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분석해 세대별 관심사를 발표했습니다. 2030 세대는 취업, 3040 세대는 부동산, 엄마 세대는 육아, 5060 세대는 건강 등 차이점을 보였지만 나이와 돈, 시간은 공통의 고민거리로 꼽혔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취업과 출산, 노후 등 나이에 맞춰 부여되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총신대 재단 이사회가 내년 1월 중 총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2월 중 총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총장 후보자 응모 자격을 합동 세례교인, 박사학위 소지자, 만 67세 이하, 정교수 또는 정교수로 퇴직한 자, 목사 안수 후 25년 경과한 자로 정했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25일 노숙인과 무이탁노인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 거리 성탄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엔 정교계 인사를 비롯해 사회 공헌을 실천하는 기업 등이 참여합니다. 예배와 함께 월동 키트와 방한복을 2,500여 명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시간도 진행됩니다. 성공회와 정의평화사재단, 지역교회가 성탄절 당일 연합감사 성찬례를 드립니다. 주최 측은 9.19 고시원 화재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아닌 고시원 사람들과 같은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며 이름 잃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 출신의 이양범 대표가 크리스천 농구대회를 엽니다. 오는 22일 경양교회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엔 6개 교회 농구팀이 출전할 예정이며 대회에 앞서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다양한 무대도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